우리는 좀 이상한 민족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다음엔 꼭 더 잘 사줘야 할 것 같고, 차 한 번 태워주면 기름값이라도 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신세를 지면 편해지기보다 어딘가 계속 마음에 남깁니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말입니다. 이 성격을 옛사람들은 아주 짧은 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초보은입니다. 오늘은 이 결초보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초보은은 한자로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에 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모는 살려서 다른 데로 시집 보내라.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는 정신이 조금 흐려지셨는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아니다. 같이 묻어라. 아들은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유언대로 서모를 살려서 다른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위가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의 죽을 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적 장수가 갑자기 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위가는 적 장수를 사로잡습니다. 그 공으로 큰 포상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려준 그 여인의 아버지다. 딸을 살려준 은혜가 커서 죽어서라도 갚으러 왔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은혜는 살아 있을 때 못 갚으면 죽어서라도 갚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는 공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은혜를 잘 잊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잊고 있으면 몸이 먼저 불편해지는 나라입니다. 한번 신세를 지면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는 꼭 갚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딱 두 나라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준 나라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에는 필리핀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반군은 계속 나타나고 무기는 너무 낡았으며 섬은 무려 7,000개나 되는데 지킬 힘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처음 선택한 한국 무기가 FA-50 전투기였습니다. 실전에 투입되자마자 성능은 바로 증명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크게 놀랍니다. 작은 전투기가 이렇게 강할 줄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따뜻해집니다. 필리핀이 군함을 주문하자 한국은 퇴역 예정이던 해군 초계함 한 척을 그냥 함께 보내줍니다. 중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중고가 아니었습니다. 엔진부터 전자장비, 내부까지 전부 다시 손보고 거의 3배처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 배를 보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고라고? 이 순간 필리핀은 느낍니다. 이건 장사를 넘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집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납기가 줄줄이 밀리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속한 날짜보다 오히려 더 빨리 군함을 보내줍니다. 그 군함 안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진단 키트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무기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다시 한국을 선택합니다. 또 군함을 사고 또 전투기를 사고 이제는 최신 전투기 KF-21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능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진짜로 존중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게 무기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고 군함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기 거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은혜가 신뢰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말로 갚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갚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입니다. 최정예 강류 부대는 253전 253승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말이 아니라 실제 도움으로 갚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직업기술학교를 세워 전기와 전자, ICT 기술을 가르칩니다. 졸업하면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변화를 줍니다. 우물을 만들고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을 전수해 마을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또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게 장학금과 기술교훈을 지원해 정비공과 기술자, 소상공인으로 자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가 한국 자동차를 팔고 젊은이들은 한국 기술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받은 은혜를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로 갚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조금은 이상한 습관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 와서 제일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식 맛이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소방서와 경찰서부터 먼저 챙겨주던 사람들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 쉴 곳을 마련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물을 건네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받았던 도움을 이럴 때 꼭 갚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차비를 주머니에 넣어주려 하고 안 받겠다 하면 이번엔 밖으로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상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만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태도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 멋있는 습관이 우리 손에서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